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도서관TV 서울책보고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오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3대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복, 중복, 말복 중에서 중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초복에서 중복까지는 10일 걸리고 중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리더라고요. 한 15일, 20일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극으로 막 더위가 치닫고 있는 그런 시즌의 한가운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 식사 또 어제 중복 다 잘 챙겨 드셨는지요? 자,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책보고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 드릴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서울 책보고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 항상 시작할 때 오프닝 퀴즈를 드립니다. 오프닝 퀴즈, 책 속 한 구절 퀴즈, 오늘의 한마디를 문제로 드리는데요. 오늘 처음 오프닝으로 열어볼 책은 우쥔이라는 분이 쓴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책 속 한 구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위로와 힐링이 하나의 트렌드였죠. 너도 나도 다 괜찮다라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이 많았었는데요. 어느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걸까? 이 책은 성공한 아버지가 두 딸에게 쓰인 개인적인 편지 글을 원래 신문에다가 이렇게 실었었거든요. 그것을 한 40편 정도 되는 책 내용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어 놓은 책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이 책은 책 표지가 되게 고와요. 막 여성분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 되게 예쁜 그런 꽃 달고 막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있는데, 우진이라는 분은 뭐랄까, 제일 처음은 구글의 초창기 엔지니어로 출발했는데 중국 분이시거든요. 중국 분이 칭화대를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엔지니어링으로 되게 구글 처음 만들 때 그때 엔지니어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10개 넘는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구글 만들고 지금은 아미노 캐피탈, 그거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벤처 회사를 투자하는 걸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화상 많이 하고 있는 줌부터 시작해서 100여 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중국의 철학과 미국의 경험을 합쳐서 두 딸 멍산 이렇게 두 딸에게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편지글을 보내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책이 좋고요, 따뜻하고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편했어요.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아빠의 마인드가 요래요. 모든 일은 눈앞에 한 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따진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다. 노력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아예 시작을 안 해버리면 희망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책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요, 지금 댓글 다시면 안 돼요. 밑에 채팅창 밑에 나중에 채팅창으로 올라가고 나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댓글 다시는 대로 이렇게 댓글을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슈뚜의 낯선 일상을 찾아 틈만 나면 걸었다, 요 책하고 리모의 혼자 천천히 북유럽, 집안에서 여행할 수 있는 북유럽 책, 이 두 권을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퀴즈 우쥔이 썼고요. 2019년 8월 16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풀 네임으로 책 제목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시간 채팅창이 아닌 댓글창에 한 번 더 메일 주소를 남겨달라는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그 시절 그 책 이야기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 그 시절 그 책 이야기 같이 해주실 서울 책보고의 대표님, 예, 우리 백미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멋쟁이 안경 바꿨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내가 계산했어요? 아니죠?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 아 근데 이렇게 좀 뭔가 바뀌거나 미묘한 이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이세요. 나 굉장히 눈썰미 좋았잖아요. 네, 저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괜히 죄송합니다. 잘해줬어.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고 약간 이럴 때 읽어야 할 책이 오늘 보니까 베스트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첫 번째,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여유 있게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게 더 와닿아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대표 너에게 참 제가 책 아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올해 그래서 네. 날씨도 엄청 덥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네. 완전- 휴가 안 가세요? 뭐 갈 일이 있나요? 맨날 놀고 있을 때. 매일 휴가구나. 매일 휴가인 네. 사람한테 휴가를 언제 가냐고 그랬으니. 네. 지금은 또 4단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기간이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2주 동안 더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뭐 강릉이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휴가지가 지금 좀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휴가는 가시는 거예요? 저도 휴가는 못 갈 것 같고요. 원래 사실 이렇게 휴가 때 되면 네.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서 휴가지에서 읽으면 좋을 뭐 베스트 책 네. 뭐 이런 거 원래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휴가를 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런 책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책을 또 소개해드리기도 참 지금 시국에서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그냥 앉아 있다 가실 겁니까? 네,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여기가 이제 제일 시원해 진짜. 서울 책보가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올해는 오세요. 그래서 2006년도 네. 2006년도 이제 베스트셀러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 소개해왔던 책들을 저희가 8월 말쯤에 저희 그 서가 한쪽에 그 시절 베스트셀러들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전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오. 기존에 방송에 나왔던 것들 말고 그 연도 말고도 그 해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있었었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네. 책을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책을 이렇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오늘 와서 이번에 이제 월마다 저희가 월말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또 7월에 또 어떤 서울 책 보고 일했나 이러면서 둘러봤더니 엊그저께 도쿄올림픽이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생년문고가 또 싹 바뀌었더라고요. 네. 도쿄올림픽 맞아서 우리나라 올림픽 했었던 1988년도에 나왔었던 책들로 이렇게 9월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딱 잡혀 있고 그리고 시기별 뭐 대서 뭐 소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절기별로 해가지고 절기별로 절기문고라고 하죠. 오, 네, 그렇게. 그래서 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 이런 거 고르는 재미가 있는데 네. 베스트셀러를 또 한 켠에 해주시는군요. 네. 와. 또 온라인으로 네. 그 웹진 저희 글 쓰셨잖아요. 네, 웹진. 네. 웹진도 계속 그 운영 중이어서 구독하셔가지고만 매달 주제 테마별로 그 웹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과 책 그리고 헌책의 귀한 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접속해 주시고 많이 와서 봐주시고 에어컨 많이 틀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2006년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였는지 백미철 대표님과 좀 만나볼까요? 서울 책보고에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네. 있는데 이 책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예. 2006년에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때서? 본 게 하나도 없어. 본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베스트셀러인데 아, 나도 안 샀어. 왜 안 봤나 이 책을 왜 안 봤나 했더니 네. 그때 제가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시기였어. 그래서 오늘 계속 오프닝이 이래서 오늘 오프닝 쓰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 안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군가 읽었나 보다 마음. 어떤 얼굴이 지금 이렇게 하고 네. 있었다는 2006년을 생각하며 뭐가 그래서- 힘들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인생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제일 힘든 그래프 시기가 그때 딱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힘든 시기 이렇게 갔다 여기까지 내려갈 때 이렇게. 원래 보통 이게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은 사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는 떠오르는 일만 있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어떤 의지나 음. 그런 걸로 좀 해야지 사실 책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볼 내가 여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 여유가 없었어요. 책을 볼 여유가 없어요, 맞아, 일단은. 맞아, 맞아. 예. 어쨌든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또한 책이고 누구의 어떠한 조언이고 이게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때 백 대표님은 힘드셨지만 그래도 팔렸었던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이 있나?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책을 내가 근데 봤는지. 그때 보니까 네, 책들이 그때 시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힘들었어. 다 나만 다. 뭐 행복 같은 그런 이제 주제 같은 경우로 어허. 인생 수업. 인생 수업. 네. 아, 이 이렇게 책.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걸 그것을 지금 하라. 이런 식으로. 예. 네. 이 인생 수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을 공부하셨고 굉장히 20세기 정신의학가 중에서 또 호스피스 운동을 하셔갖고 네. 옆에서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었던 그분의 어떤 창시자 역할을 하셨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이 책에서 나온 메시지가 있죠. 살고 사랑하고 웃고 배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거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여유가 없었다고. 여유가 여유가 없었다. 없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은 이 전략이군요. 네, 오늘은 그렇구나. 오늘은 이제 책 전략, 홈쇼핑 전략으로. 홈쇼핑 전략으로. 네,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해라.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해라. 이거 네. 이제 법정 스님의 맞아요, 말씀을 네. 이렇게- 유시화 씨가 옮긴 책이죠. 요건 6,000원. 요거 좀 비싸다. 네. 요건 좀 비싸고. 그리고- 요런 책들이 또 사랑받았군요. 네. 그리고 그런 같은 것들의 긍정의 힘. 요 목사님 이거 제 되게 많이 이분 되게 많이 알거든요. 이 표지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예, 그리고 네. 이분하고 스타벅스 만든 분인가 그분 얼굴하고 네. 얼굴 제일 많이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 책은 이분께서 정말 말 그대로 믿는 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긍정의 힘을 목사님이니까. 맞아,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예, 믿는 대로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좀 믿고 싶어 뭔가 붙잡고 싶었던 게 필요했었던 그랬던 시즌이었나 것이었나 봐요. 그렇죠. 뭐 저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 미안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어요. 막막해 그냥. 진짜 이 책을 보면서도 네. 네.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한 미래학자죠. 네. 엘빈 토플러의 엘빈 부의 토플러. 미래. 제3의 네. 물결로 유명했었던 그죠. 엘빈 토플러. 네. 이 저 책은 이제 부의 공간 축이 이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 책은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기획서를 쓸 때 네. 보통 앞에 이제 인트로를 쓸 때 어떤 유명인 분의 어떤 문구를 보통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 시대에 좀 당대 그때 유명했던. 어떤 그 비전이나 방향성 전략 같은 거 잡을 때 그때 저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썼던 것들 중에 어떤 뭐 3차 혁명, 뭐 4차 맞아, 혁명 맞아, 이런 맞아요. 거 얘기할 때 많이 그렇게 제가 기획서에서 많이 써먹었던 네, 책입니다. 많이 사랑받았죠. 저 책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발간했었던 출판사 빌딩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만큼 책이 큰 기감이 되었었던 그런 그런 책은 또 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뭡니까? 시크릿. 시크릿. 네. 최근에 다시 또 나왔어요. 아시죠? 알고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또 이렇게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뿜뿜되는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저 이 책 있어요. 정말요? 네, 이 책 있어요. 저 이 책 사서 사실은 근데 자세히 읽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말을 잘해야 되니까. 앞에만 보셨구나. 표지만 보세요. 표지만. 표지만. 네, 끌린 사람 우리나라에서 뭐가 다를까? 제일 많은 책 중에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은 다 샀어요. 다 봤어. 네. 근데 앞에만 항상 본 책이 있어요. 뭡니까? 되게 유명한 책.
정의는 무엇인가? 아,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맞아, 무엇인가? 맞아. 예. 그 그리고 책은 다 사고 다 봤는데 다 앞에 요만큼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책이 또 한 권 있죠. 수학의 정석. 아. 앞에 집합만 새까매 진짜. 수학의 집합만 새까매. 정석. 맞아. 풀 수가 없어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아, 네. 저 책은 좀 읽고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죄송합니다. 저 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이제 영화도 있죠. 공정 맞아요. 작가의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네. 아, 저 책은 그 젊은 사형수 윤수와 대학 교수 그렇지만 좀 화려한 어떤 그 사회적 배경이 있지만 3번의 자살을 시도했었던 기도했었던 유정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좀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영화화도 됐는데 네.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형수가 너무 잘생겼어. 강동원이야. 잘생길 수 있지. 네.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그때 네. 저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가 그 재즈바 이런 이름으로 많이 쓰는 블루노트 거기 저기에 블루노트에 뭐 이렇게 받아 적고 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 적어요? 아니 뭐 이렇게 편지 쓰거나 아. 했었던 그런 그 일기라 그래야 되나 뭐 요런 것들을 그때 한창 막 곳곳마다 좀 분위기 있고 운치 있다 싶으면 전부 다 블루노트가 막 술집으로도 있고 막 그랬던. 저는 옛날에 그런 술집이나 커피숍에는 그랑브루 포스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억난다. 안 붙어 있는 맞아. 포스터가 없었는데. 맞아. 블루노트 하니까. 아, 기억나네요. 네. 진짜 맞아요. 우행시가 네. 또 베스트셀러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배려. 배려. 네. 이 책은 저도 앞에 조금은 봤어요. 이 책을 제가 예전에 그 선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배려하라는 뜻으로 줬나? 배려가 없어가지고 배려하라고 좀 주셨나 봐요. 이 책 제목이 조금 선물 받아도 좀 제가 배려가 없어서 네. 네, 배려하라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 이 책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이야기 저 아스퍼거 증후군을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 책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남 탓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증후군을 저기서 처음 봤습니다. 저 책 또한 다른 사람과 타인과 어울려서 사는 그런 방법, 이 저기 그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리해고가 되나 이렇거든요. 그 배려라는 그 회사원이 위라는 맞아, 주인공이죠. 맞아요. 기억나는 것 맞아, 같다. 맞아. 그 딸하고 뭐 이렇게 약간 따로 살고 아니 기러기 아빠였나? 갈매기 아빠. 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내용이. 네, 그런 내용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가 안 되고 그랬더니 좀 정신적으로 다잡아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그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책이죠. 마시멜로 이야기. 이 네. 마시멜로 이야기. 요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마시멜로를 잘 안 먹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최근에 캠핑에서 네.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먹는? 게 말아서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캠핑 유행하면서.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마시멜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 마시멜로 우리나라 이제 강아지 훈련시킬 때 가만히 있어 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는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먹지 마 15분 동안 참고 있어 갔다가 왔을 때 안 먹고 참는 사람한테 하나 더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진이 빠지죠. 그렇죠. 이제 빠지고 15분 동안 참았나 하고 딱 와서 봤더니 몇 명 아이들은 참고 몇 명 아이들은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은 15분을 못 참았고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려서 참았는데 이게 14년 후 얘기가 나오거든요. 14년 후에 유혹을 참아냈었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뭐 보면 단군 저는 근데 이 책을 네. 그 마시멜로 그 실험이 되게 유명한 실험이잖아요. 예, 그 예. 예전에 다른 그 심리학 책에서 한번 이 책을 알기 전에 한번 봤던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15년 뒤에 그랬던 아이들이 학습 효과도 되게 뛰어났고 맞아요. 뭐 잘 살았다 뭐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잘 살고 학습 효과가 뛰어나지 왜 않았을까? 그래요? 예? 너무 일반적인 어떤 그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지 네. 않을 수 있을까? 지금에서는 네. 네,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연결이 제가 오늘 되죠? 낙관적이지 예, 막막해서 그래 오늘. 힘들어요. 네, 오늘 괜찮아요. 막막해서 예. 그래. 다 부관적, 괜찮아요. 부정적이야 지금 괜찮아요. 오늘. 괜찮아요. 네. 예. 결국에는 성공은 고통과 뭐 시련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은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맞아요. 아까 그 얘기한 그 기억나는 문구가 네. 30초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30초 규칙.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뭘 행하기 전에 그 결정의 순간에 30초만 생각을 생각하는, 해보면 그것이 인생이거나 어떤 상황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키 메시지가 이 안에 있기는 해요.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 강으로 대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한강에 한강 마포대교나 이렇게 한강 양화대교? 대교를 뛰어내리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초반에 뛰어내린답니다. 처음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걸어봐라. 그러면 그 시기만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고 좀 이 진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사고가 그 초반에 초입에서 굉장히 많이 저도 난다고 비슷한 해서. 책 비슷한 내용의 책 중에 그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대요. 뭡니까? 그 신호를 먼저 주변 사람한테 보낸대요. 우리가 못 느끼고 못 있는 느끼고 거구나. 있는 건데 자기가 이게 자살을 할 것 같다라는 신호를 미리 사전에 다 보낸대요. 네. 그래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캐치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달래주면은 했으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단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사전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게 또 비슷하게 사전 단계가 있으면 눈치를 좀 채주면 좋을 그렇죠. 것 주변에. 같고. 근데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뭐 TV에서도 항상 이렇게 뭐 뉴스도 보면 자살 사건 뉴스 같은 거 보면 맨 밑에 전화번호 하나 나와요. 나오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주변이나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사실 그것도 어떤 사회 문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살도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 묵직한 책이 또 베스트셀러. 전화번호 뭐예요? 영어책 영어책 토익. 이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해커스 그쵸, 토익. 그쵸. 예. 네, 이것도 뭐 워낙 이게 넥서스였나? 어디 거였지? 아니구나. 해커스 왕 연구소구나. 오 대박. 얼마예요? 비매품이야. 왜 비매품이지? 그렇군요. 네. 잘 묶어놨네요. 들고 가기 편하라고. 아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영어는 뭐 우리들의 이제 취업생들이나 이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네. 것 중에 이제 하나긴 하죠. 최고로 많이 팔렸던 책들이 보니까 지금 이게 4위와 10위에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전히 어학은 높은 순위를 예나 지금이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영어책은 뭐 지금도 서점에 가면 뭐 영어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제목을 또 이제 쉽게 이 책 하는 건 보면은 정말 한 달만 보면 영어가 다 될 다 것 될것 같고. 같은 그런 맞아, 이제 맞아. 영어책으로 정말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2006년 베스트셀러 살펴봤는데요. 10위가 해커스 뉴토익이었고요. 9위가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스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8위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이었고요. 7위가 부의 미래 엘빈 토플러, 6위가 배려 한상보 선생님 책이었고 5위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 그리고 4위가 또 해커스 토익이었네요. 3위가 끌리는 사람의 1%가 다르다 이민규 작가의 책이었고요. 2위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게 이제 300만 영화화 됐었던 그런 책입니다. 1위가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의 책이었습니다. 자, 2006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백미철 대표님 굉장히 힘들어서 책 한 권도 읽을 여유가 없었지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정리를 하면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책도 그렇고 그 시대에 맞춰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당시 때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이 힘든 그런 것들을 뭔가 맞아, 이겨내려고 하고 반영해서 있고 나왔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책들이 보면 이제 주식하고 맞아, 비트코인 그런 어떤 재테크나 뭐 부동산 관련된 책들이 다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불안 요소를 건드리는 책들이 그때 많은 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스트셀러 살펴보고 나니까 백미철 대표님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이 책은 읽어봤겠다 싶은 책이 있나요?
해커스 토익? 스토익. 네. 예, 2006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책을 많이 냈고 그때도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걸 또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그 시절 그 책 이야기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민철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그 시절 우리 서울책보고에 입점한 헌책방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책방 여행 출발해 볼 텐데요. 잠시 후에 대광서림의 김광섭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 서울책보고 입점한 헌책방 사장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광서림 김광섭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책보고 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40년간 평화시장에서 헌집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그래서 40년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45살 정도 돼 보이신 5살부터 하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너무 오래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79년도. 79년도요? 네. 79년도. 79년도 4월 달 4월에. 그렇게 다 숫자로 딱 기억하시는 이유는 처음 이제 시작했으니까. 처음 시작해서 어떤 그때 내가 이제 남의 집에 있다가 예. 남의 집에 있다가 이제 내 가게를 처음 가졌으니까 이제 기억이 되지. 그러면 실례지만 그 전에 남의 집에 있었다는 건 또 책방에서 계셨나요? 그렇죠. 서점에 있었지. 저기 당숙 아저씨네라고. 오. 당숙이 이제 헌집밥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숙한테 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내 가게를 차린 거지. 이제. 그렇구나. 대충 이렇게 79년도에 차렸고 40년 전이고 군대 갔다 와서라고 하니까 연배가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평화시장에서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사람이 좀 친숙하고 알만한 데다가 차리거든요. 그러면 당숙 선생님께서 그 근처에서 하셨었던 건가요? 그렇죠. 당숙 가게에서 얼마 안 떨어졌었지. 그러니까 당숙 아저씨가 네. 장소를 잡아줬지. 그렇구나. 그러면 당숙 선생님도 헌책방 하셨고 그렇죠. 김광수 사장님도 헌책방 하셨고 라이벌 아니에요? 당숙 선생님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무렵에는 네. 뭐 많았으니까 헌책방이 그렇군요. 많았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평화시장의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신학기만 되면은 네. 학생들이 이제 청고서 살려고 3, 4월 달에 음. 줄을 섰지. 학생들이. 신학기만 되면 그쪽으로 그렇죠. 다- 신학기만 되면 줄을 섰었지.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뭐 네. 신학기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요. 네, 예. 지금 뭐 세대가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 서점을 운영하실 때 초반부터 헌책방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음. 당수 아저씨가 헌책방을 운영했으니까 네. 나도 거기서 이제 헌책을 배워가지고 헌책을 시작한 거지. 헌책을 40년 동안 다 이렇게 헌책을 저는 신간을 몰라요. 시간을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헌책만 해봤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헌책만 해왔다. 내가 계속 헌책을 떠날 수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헌책의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 좀 해주세요. 헌책의 가치는 지식의 방앗간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의 방앗간. 누구나 왔다 갈 수 있는 공간.
아, 그러니까 그 헌책을 사러 오는 데 있어서 부담도 없고 와서 그렇죠. 또 와서 왔다 보고 가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예. 40년 전에는 장사가 좀 잘 되었나요? 그땐 잘 됐죠. 그래요.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헌책을 많이 안 찾지만 그때는 많이 찾았었죠. 그때는 저기 책도 네. 일부러 낙서 있는 걸 찾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응. 오, 의외는 원래 이제 이제 살때 왜 새 걸로 이제 사고 새 싶은데. 좀 깨끗한 걸 샀었는데 그 무렵에는 좀 낙서 있는 걸 찾는 학생들도 많았었어요. 오. 그게 왜 물어봤더니 남이 공부한 거 내가 플러스 시킨다. 아, 그러니까 얘가 1차를 한번 읽었고 그 내가 사람이 뭐라고 공부를 했을 한 테니까 거를 내가 거기 또 본다. 그래야지 2차로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이제 낙서 있는 책을 찾는 학생들이 많았지. 그래서 그 무렵에는 진짜 뭐 책을 없어서 못 팔았죠. 그래요. 헌책 오. 없어 헌책 없어서 못 팔았지. 그때는 저기 완전 정복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완전 정복. 완전 정복. 예, 수험 완전 정복이 뒤에 겉장이 없어도 사가지고. 다른 책 저기 붙여가지고도 많이 팔았어. 그만 침 잘 나갔었어요. 그 무렵에. 지금 완전 정복이 없지만 네. 그 무렵에는 완전 정복 없어서 말았지. 진짜 그때가 좋았었어요. 헌책방은 그때가 진짜 좋았었어. 책 제목도 완전 정복인데 네, 완전 이미 1차적으로 누군가 완전- 정복한 책을 내가 또 정복해 보겠다. 완전 정복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또 뭐 저 능력 개발 능력 개발. 완전 학습인가? 능력 개발사에서 학습지 같은 나오는 거에서 보면 네. 아니야 능력 개발사에서 나오는 완전 학습이라는 게 또 있었어. 그러니까 두 개가 아주 나이버렸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완전 정복은 그게 동아출판사인가? 기억에는 거기서 나왔던 것 같고 완전 진짜 그때 피치였었지. 그때 막 돈 버셨던 재밌었어요 생각을 그때가. 하시는 거. 그때가 진짜 행복하시네. 재밌었어. 예, 그 무렵이 행복했던 것 같아. 선생님 급 밝아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급 밝아지셔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서. 아 진짜 그때는 좋았었어. 그 예전에는 이제 입시라는 게 79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는 왜 뭐랄까요 이 고사 치잖아요. 대학에 입학을 할 때 학력고사 세대 네. 학력고사 세대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서울대 합격한 사람의 방석을 샀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카더라 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저기 그 학생들 책도 찾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서울대 합격한 사람들의. 학교한 사람들 책도 찾는 학생들도 있었죠. 후배들이. 그렇군요. 과거에는 달력 종이로 책 포장한 거 아세요? 아이고 그거 얘기하면은 네. 자유의 벗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자유의 벗. 자유의 벗. 네. 지금 세대들은 몰라. 자유의 벗은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한 미군 유엔 사령부 거기서 자유의 벗이라는 책이 나왔었어. 네네. 그땐 종이가 그 책이 최고 좋았어. 종이 질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타오면은 네. 초등학교 때 그걸 찢어가지고 교과서를 쌌어. 아, 자유의 벗 책으로 교과서 교과서를 포장한 쌌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벗이 종이가 더 좋은 거지 교과서보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책들이 하도 좋으니까 네. 종이질이 좋으니까 책 싸는 걸 못 보겠어요. 아, 요즘에는 책 종이질이 좋아졌으니까. 맞아요. 예, 책 싸는 걸 못 보겠어. 튼튼해지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책을 싼 거를 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사서 무슨 책인가 보려면 그 뜯어야 돼. 뜯어는 그런 멋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책 싸는 게 없으니까 종이질이 좋아가지고 싸는 게 없으니까 그런 맛이 없지. 아, 그것도 추억이겠네요, 진짜. 자유의 벗이라는 책은 요즘 세대들은 몰라. 그게 우리 세대만 알아.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년, 60년 세대들만 아는 책이야. 그렇군요. 자유의 벗은 아무도 몰라. 그 예전에는 그렇게 책이 이렇게 쌓여져서 오고 하는 그런 푸는 그런 낭만도 있고 그렇죠. 했는데 그런 재미도 있었고 낭만도 예. 있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아, 그런 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해졌다랄까? 편해졌다. 책을 보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딱 해서 볼 수 있으니까
긴 시간 동안 책방을 운영해 오시면서 우리 김광석 대표님께서는 많은 손님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손님들과의 어떤 회고를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냐면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아동물 전집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동물 전집했을 때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와서 다녔었어. 그 학생이. 아기 때부터 와서 아동 전집을 대학교까지. 사갔던 지금 꼬맹이가. 결혼하고 근데 그 엄마가 하도 고마워가지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 그렇게 봤을 적에는 내가 헌책방 한 보람을 느끼지.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양분이 되었던 책들을 다 골라주시고 사가신 거 아니에요?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고맙다고 그 엄마가 와서 대강서점 사장님이 좋은 책을 권해줘서 잘 봤다고 우리 애들 잘 컸다고 네. 인사할 때 그때는 좀 보람을 느끼죠. 그래요. 헌책방. 그럼 저도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대광서림은 어디에 있어요? 청계천 평화시장. 아직도 거기에 같은 네. 자리에 계신 건가요? 네, 거기서 한 40년 그 자리에서 40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뭐 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김광석 사장님한테 가갖고 여쭤보면 동네 이모저모 사정 어디에서 뭐가 잘 다 아시겠네요? 저희가 책 장사할 적에는 네. 서점이 한 200개가 넘었었지. 그래요. 지금은 그때는 그 자리에 지금은 한 20개도 안 돼. 와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지. 그 주변에 같은 그쪽 거기가 이제 헌책방 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고 떠나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지. 서글퍼요. 세월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음,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 음, 좀 이게 헌책방이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되는 게 조금 좀 아쉽지. 그 이웃에서 헌책방이 접고 나가실 때 그 헌책방에 있는 책도 사십니까? 사죠. 그쪽 어. 가시는 아니 그걸 이제 문 좀 닫으실 때? 문 닫을 때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래요.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더 팔고 그러기. 그렇군요. 그 대강서림에서 주로 관심 있게 구매하시는 책 아니면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장르나 이런 게 특별 분야가 있으세요? 전 종목 다 다루시나요? 지금은 전 종목 다 책이라는 종류는 다 하고 있어요. 책이라는 종류는 뭐 인문, 사회과학, 뭐 자기개발, 자기발과제. 뭐 책이라는 건 다 하고 있죠. 그 사장님의 어떤 특색, 내가 좋아하는 장르 이런 것도 따로 있으세요? 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는 이제 저기 자서전, 회고록 이런 걸 내가 좋아하지. 그렇군요. 그런 거를 어, 나는 좋아해. 그 자기개발서나 이런 거를 여쭤봤을 때 뭐 관심이 없으면 잘 못 그리고- 권해주시잖아요, 사실은. 많이 권해주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찾는 적이 있으니까 제목은 아니까 이제 있으면 권해줄 수가 있지.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근데 책은 손님들이 부탁하면 구해주지 못해. 헌책 특징은 그거야. 손님들이 구해달라 이 책 좀 구해주셔. 그러면 못 구해줘. 뭐 신간 같으면은 뭐 출판사에 저기 연락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헌책은 뭐 이게 뭐 들어와야지 되든가 내가 어디 가서 구해오든가 해야 되니까. 네. 일본 말로 낙가마가 갖다 주면은 낙하마가 갖다 주면 주면은 이제 다행이고 그 안 브로커가 갖다 갖다 주면은 주면 다행인 거고. 브로커는 아니죠. 브로커는 저기 낙하마로 안 돼. 이게 낙가마 일본 말로 낙가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도매상. 도매상께서 예, 갖다 주시면. 도매로 이제 갖다 주는 사람들. 그럼 나는 우리 집에는 이런 걸 좀 해달. 그 단골 분들이 오시면 사장님 저희 그러니까 뭐 그게 좀 해주세요 아쉬운 거야. 아하. 그게 못 구해주는 게. 예전에 그게 됐었나요? 예전에도 좀 헌책은 좀 힘들었지. 아, 그런 게. 어쩌다 이제 아들이 이렇게 좀 뭐가 아들이가 맞아가지고 네. 어떻게 좀 구할 수 해서 있으면. 구해주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분 좋고 그러는데 지금은 못 구해주니까 그런 게 헌책방에 그게 좀 아쉬움이랄까 네. 좀 문제점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나 하여튼 좀 그게 좀 아쉽지 네. 헌책 그런 거.
대표님 40년 동안 쭉 해오시면서 판매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요렇게 다이얼 전화기에서 스마트폰, PC에 스마트폰 막 이렇게 책도 직접으로 아니고 지금 이제 택배로도 보내고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예, 그 시간 동안 하시면서 적응하시려고 계속해서 노력도 하시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옛날이지. 뭐 40년 했으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낙가마 갖고 오면 사가지고 이제 얼마 이렇게 내겨서 팔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뒤에다가 이제 판매가를 이제 다 붙여놨어. 정찰제로. 정찰제는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받고 싶은 가격을 네. 붙여놓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좀 편하지. 아. 소비자들도 편하고 예. 여기다 봐가지고 이 책 얼마짜리인가도 모르잖아.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면 뒤에 이제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면은 네. 뒤에 이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붙여놨으니까 편하지. 거기 자주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좀 할인도 해주실 꼬맹이 때부터 대학교에 왔으면 다 아니까 좀 깎아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좀 눈빛 흔들리시는데. 점잖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조금 깎을 수가 있지 유들이 있게. 아 그래요? 아. 좀 얄미운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안 깎아주고. 얄미운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안 깎아줘. 아, 예, 사람이 다 틀리잖아. 맞아요. 이 딱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까칠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책 사가냐. 아, 맞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안 깎아주지. 아 그렇군요. 그런 이 분들한테. 도매상 분께서 오시면 거기 가지고 오신 책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골라서 그렇죠. 내가 팔 골라서 책을? 그렇죠. 내가 필요한 책을 내가 골라서 아, 이제 팔고 또 이 사람은 또 이제 나머지는 또 다른 집으로 가고. 아 또 그렇구나. 이제 사람 틀리니까 네, 내가 네, 파는 네. 저게 다 다르죠. 고르고 싶은 게. 틀리니까 네. 틀리니까 이제 내가 산고 나머지는 또 다른 가게 가면 또 필요한 건 좀 사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정성껏 헌책은 골랐는데 깎아달라 그러면 또 안 깎아줘. 헌책은 참 재밌어요. 아, 신간보다 네. 헌책이 재밌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장, 정가에 구애를 안 받는 거. 사장님께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다 보시면서 예쁘게 고르고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놓은 나의 컬렉션들을 지금 잠실에 여기다가 딱 놔뒀습니다. 처음에 여기 와 보셨을 때 이런 데인 줄 알고 계셨어요? 잠실 여기 서울 책 보고 와 보시고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좋죠. 이런 거는 진짜 좀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세월 따라 네.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저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지만 네.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 돌아가신 게 좀 아쉬워. 그렇군요. 이 여기 와서 이런 상황들 잘 돌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책을 고르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미있는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헌책방이라는 공간이 물론 지금 평화시장에 있는 우리 대광서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이런 헌책방이라는 공간이 손님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식의 방앗간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책을 안 사더라도 와서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서점 주인한테 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장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무례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진짜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사람이라는 게 참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거 다 감수를 해야지 장사하는 입장에서. 감수를 하면서도 너무 깎으면 절대 안 깎아주는 까칠한 사람들. 까칠한 사람한테 절대 안 깎아준다. 예. 우리 대광서림의 김강섭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책방을 찾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바라는 바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채널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자면요.
글쎄요. 그러면 저기 우리 헌책방을 찾으면은 자기가 필요해서 찾는 책이잖아요. 네. 뭐 신가는 뭐 세차방에 가면 충분히 살 수 있지만은 헌책은 못 사잖아요. 옛날 절판된 책이라든가 세월이 흐른 책들은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책을 찾았는데 반가울 것 같은데 그걸 깎아달라고 그럴 때 아, 속상해. 그럴 땐 좀 속상하지. 그쵸. 그렇다고 뭐 그걸 비싸게 부른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제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적당한 선에서 네. 이렇게 흥정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 헌책방이니까. 그런 따뜻함이 묻어 있고 하지만 그걸 충분히 알아주고 이게 기분이 서로가 좋아야 좋은 거래고 좋은 양식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맞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대광서림을 이용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기 40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게 찾아주시고 주신 분들에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지나가시면은 또 뭐 차 한 잔을 저희가 또 대접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주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광서림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석 대표님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제가 한 40년 동안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연륜도 있고 네. 뭐 언제까지 뭐 헌책방을 운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제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우리 대광서림 평화시장에 있습니다. 가셔서 특히 우리 김광수 대표님께서는 자서전 그리고 회고록 회고록 전문가십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자서전이 나에게 맞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은 대광서림 찾아가셔서 김광석 대표님께 예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김광석 대표는 앞으로도 활발한 책 알림이로서 지킴이로서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광서림의 김광석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김광석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그 시절 그 이야기 역사 코너죠. 박광일 선생님 모시고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보이는 라디오 그 시절 그 이야기 역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역사 전문가시죠? 박광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역사 작가 그다음에 현장에서 역사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광일 쌤, 우리가 사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난달 방송할 때는 우리 요거 조금 더 좋아지면 다 같이 어울려져서 많은 분들이랑 만나서 여기서 딱 넓은 공간에 많은 손님들 모시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4단계가 되면서 만날 시간도 줄어들고 또 우리 선생님 답사 같은 데 가셔야 되는데 네. 또 많이 스케줄도 줄고 그러셨죠? 그렇죠. 답사도 줄었지만 사실은 책 보고에서 여러분들하고 역사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 나누면서 막 수다 떨 재밌었는데. 그런 어떤 꿈에 부풀었었는데 네. 그게 다 무너져서 굉장히 속상해서 사실은 오늘은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로 역사 전문가가 말하는 역사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버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 4개 정도의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예. 키워드를 생각을 하고 역사 공부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고 또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역사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박광일 선생님과 같이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토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사라고 하면 사회 시간에 네. 안에 있는
그리고 뭐 지리, 사회과 부도 아니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 가면 역사라는 파트로 다시 공부하지만 역사가 사실 나중에 공부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못 하거든요. 점수 잘 나고 달달 외우기는 하지. 그쵸, 그쵸. 예, 일단 이 역사를 제일 먼저 잡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시즌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좀 들면 역사가 재미있어진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역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어른들의 학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는 사실은 재미보다는 네. 이제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또 맞아. 소수의 학생들은 이야기로서 굉장히 이제 재밌어 느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른들이 되면은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이름도 바꾸라고 하니 맞아.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동력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뭔가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어린 시절의 역사 공부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아니 그렇게 힘든데 일본 헌병 경찰이 저렇게 나를 무섭게 하는데 어떻게 저기에 접근을 하셨지? 라고 생각을 맞아, 하신다면 맞아.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의 격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역사 공부 우리나라 역사도 봐도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조가 다 버리고 튀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선조 그렇게 잘생겼댄다. 뭐 이러면서 잘생긴 건 헌종이 잘생겼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저는 무적핑크의 그 조선 그 웹툰으로 실록 보면은 네. 잘생겼다. 그렇군요. 하성군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종이 뽑을 때 그 쭉 그 군들을 데려다 놓고 네. 뭔가 시험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이 익성관을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라고 하는 재치 넘치는 말도 있었지만 외모도 네. 좀 영특해 보였으니까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점점 세분화가 되고 이게 취향 저격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고를 수 있는 책의 그 텍스트들도 많아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뭐 그냥 좀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봐야 할 것이 사실에 위주로 맞춰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볼 때 이제 교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교훈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입니다. 아, 예를 들어 세종대왕 시기를 볼 때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어떤 성공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세종의 불굴의 투쟁. 그러니까 사대부들도 다 반대하고 집현전 학사들도 반대할 것 같은데 나는 한글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어. 라고 하는 또 이과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때의 어떤 과학적인 성취 네. 또 문과의 어떤 발전이 있는 분이라면 인재의 어떤 등용 이런 것들을 각각 채택을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필요한 것들은 세종 시기가 어떠했고 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역사적인 성취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인데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보는 실력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대로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제안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를 조금은 익혀나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로 재미를 느끼다가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얻을 건가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효용의 가치, 인문학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역사는 사실은 해답을 주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한 문제를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사실을 많이 알아두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역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유성욱 작가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책을 그 내용을 쓴 책 중에 카피라이터 유성욱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없던 오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컨텐츠들은 작가의 위주가 아니라 수신자의 입장과 뭐 지식
실력 그리고 수신자의 마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된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해석을 해놓은 책을 보기보다는 네. 사실을 집적해놓고 그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놓은 책,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역사를요, 관일 선생님 어떤 관점에서 저는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맞춰서 쓴 글이 있고 네. 실록처럼 하나도 어김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역사에서 객관은 도달할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예요. 도달할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 네, 우리 그럼 그 별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네. 북두칠성을 보고 북극의 북쪽의 방향을 잡아서 가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북쪽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북두칠성에 도달할 수는 없죠. 아, 그런 비스무리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아. 객관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학자의 기본적인 본령인데, 네. 근데 나는 북두칠성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걸 포기해. 이거는 주관에 빠지는 거고, 그렇다면 그 역사는 편집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군함도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경고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니네들이 그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풀 히스토리예요. 아, 전체 역사를 보여줘라. 근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만 보여주고 징용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모습들은 뺐어요. 뺐어. 아, 그러면 이게 풀 히스토리가 아니면 사실은 이것만 놓고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들이 편집한 것만 해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전체 역사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역사에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 현재 기사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슬픈 내용들 그 서대문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훌륭하셨던 분들이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노역하고 이랬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역사박물관 슬프지만 가서 보면 너무 끔찍하지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에 두 번째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부득이하게 사실은 굉장히 차가운 눈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 네. 이때 큰 재난이 있었다. 맞아. 연도가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도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사실은 역사 연구자들은 그 역사 사실을 전달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네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서대문 형무소에 관련된 이야기나 독립운동과의 관련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 그 힘든 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얘기들을 볼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스럽겠다. 난 독립운동 못할 것 못할 같아. 것 같아. 난 다 불어버릴 거야. 이렇게 갖다 대면 박광일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맞아. 맞아요. 전 그런 남정비가 얘기하죠. 범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겠군. 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또 답사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후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을까? 너희들은 행복해라.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지만 그 걸었던 이유는 나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정정당당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밝은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걸 만들어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실 접근만 했는데 네. 굉장히 고마움. 감사하죠. 감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선택했던 어떤 올바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유지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아니 당신들은 이익만 놓고 정의를 놓쳤고 공평함을 놓쳤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 현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고 그러면 미래 우리 후손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비춰질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역사 연구자들이 차갑게 보았던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았던 그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실의 관점에서 나와 있는 책들을 많이 읽고 다시 나의 뇌로 한 번 더
내 입장에서 한 번 더 해석을 하고 또한 사람을 봐야 하는데 그 숫자나 1, 2, 3, 4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를 감정을 이입을 해서 그렇죠. 공부를 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사실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데요. 한국사가 굉장히 강해요. 한국사. 그래요? 세계사가 약해요. 한국에만 있을 건데 뭐.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제 역사라 그러면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코리안 히스토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단점을 만들어내냐면 예. 한국사를 보편으로 두고 세계사를 약간의 예외 상황으로 둡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역사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공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시절에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놔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이 어디까지인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그러다음에 고려 시대를 딱 펼쳐봐요. 그럼 공간을 보면 야 여기는 그래도 아라비아에서 대식국에서 왔구나. 이런 거면서 그래서 고려가 코리아가 됐구나. 근데 조선 다시 막혀요. 어이구 답답해. 딱 그만큼만 공간의 어떤 확장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한국 그럼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공간의 부족함이 있다면 현재 우리는 그 지역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계사에 대한 관점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와, 우리만 너무 침략을 많이 받았어. 맞아. 위 아래 옆으로 막 네. 건너서 많이 받았다. 전 세계 그런 나라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없어지고 막 수백 년 동안 헤매다니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대학살이 있었던 나라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그 과정에서 투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찾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모두 놓고 보면은 우리만, 또 우리는이라는 표현보다는 역사는, 그리고 세계는 이라고 하면서 조금 보편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서 조금 더 넓은, 그리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어떤 시선의 정립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동양철학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 중심을 옮기세요. 뭐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분이셨구나. 네네. 포항 선생님 이제 신창훈 교수님께서 이거 딱 그 세계 전도죠. 전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놨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우리나라가 딱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세계 전도를 그 구글에 있는 맵으로 봤더니 우리나라는 극아시아인 거예요. 이쪽으로 구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모든 서양사의 중심이고 요 옆에 터키가 있었고 동양이라고 하면 여기서 옆에 있는 차이나다. 그 끄트머리 우리나라가 있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터키를 동서양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공간을 정하고 보니까 완전히 세계사 이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서양을 중심으로 보느냐, 태평양을 중심으로 맞아, 보느냐, 맞아. 또 인도양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조금 힘이 들겠지만 세계사 또는 뭐 서양사든지 아니면은 아시아사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를 좀 보편적으로 넓게 다룬 책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공간역사연구소 소장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제 막 많이 공부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공부한 분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역사의 지식입니다. 물론 존경스럽습니다. 맞아.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의 대중들에게 역사가 필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네.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현재 어떤 가치가 있고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시간 가졌었잖아요. 여성들에 대한 역사.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려 시대에 끌어왔던 이유는 뭐냐면 조선 시대만을 우리의 역사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고려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인권이라든지 평등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아갈 거지 과거에 있던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역사를 막 많이 공부하시면 옛날엔 이랬어. 그땐 그랬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땐 그랬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그땐 그랬으니 현재는 그리고 그땐 그랬으니까 현재는 이라는 관점,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미래는 뭐냐. 그래서 사실은 역사는 과거를 향한 학문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시선은 미래를 가는 거예요. 아,
과거를 보고. 네, 발은 과거에 들여놨지만 몸은 현재에 있고 눈은 미래를 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카가 얘기했던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아, 그렇군요. 네, 그래 미래의 지평선을 여는 어떤 학문이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과거 얘기보다는 과거 얘기를 한 30% 했다면 현재 얘기 30%, 미래 얘기 40%.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그때는 인권이 힘들었고, 그때는 여성들이 힘들었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차별받았어.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 근데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가야지. 이라고 하면서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는 학문이 바로 역사인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넓었어. 컸어.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넓었어.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네. 각 나라의 전성기를 다 펼쳐놨더니 지구가 7개가 필요해요. 다 우리가 최고다. 내가 낸대. 그 이랬구나. 땅이 우리 땅이어야 되는데라고 네.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가 최전성기였던 시기를 꼽아보니까 지구가 7개.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네. 예, 그래서 태양계 전체를 우리가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얘네가 계속 화성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역사라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라는 것들이 이 미래지향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와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적정한 사회가 적당한 사회가 무엇인지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힘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구려 때보다는 고려가 나왔고 고려보다는 조선이 나왔고 조선보다는 독립운동을 했던 이 시기가 나왔는데 그 가치가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무게가 벌써 몇천 년에 걸친 고민 속에서 나온 체계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부족한 건 뭐냐? 왜냐하면 역사에서 완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것들이 역사에서 차용돼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는 사실 위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을 좀 살피자. 세 번째는 공간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곳에서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 공부 이렇게 하면 그때 왜 우리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역사 선생님이었었으면 좋았을 근데 걸. 이게 시험용 역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부용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용 역사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용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공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역사 공부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여행 가면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오, 여행 가야죠. 예, 경주 가서 안동 가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을 궁금해하면은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신라 역사하고 조선 역사예요. 그렇게 기분 뜻이? 그렇죠. 프랑스 가면은 파리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얘기, 그다음에 영국 가면 산업혁명 얘기, 이탈리아 가면은 고대 아니면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관심 있게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채워주는 게 뭐냐면 책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책과 여행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요소를 채우는 데 있어서 꽤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책 보고 해. 여행을 못 가니까 지금. 이 책 보고에 오라. 네,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럼 책 보고에 오시면 수많은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서 네. 그러면서 관심 가는 책을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의 관심 영역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관심 영역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영역을 공부를 하면은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선이 되잖아요. 선. 그리고 세 개쯤 공부하면 삼각형이 되니까 면이 되죠. 그리고 네 개를 공부하면 최소한의 입체가 나오죠. 공간이 나오죠. 그렇구나. 그럼 나는 역사를 공간으로 품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점을 내가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선을 또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서 이 면을 잇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달달한 역사책은 이미 면이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그냥 예. 자신의 관점에서 본 걸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점을 찍고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 온 그런 역사는 굉장히 탄탄한 역사가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조선시대는 로마는 일본은 중국은 이러면서 끄집어낼 때 그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역사가 주는 인문학이 주는 힘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역시 책 보러 오셔야 돼요. 책 보러 오셔야 된다.
아, 이제 박광일 선생님,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역사 얘기 진짜 재밌게 쫙 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예, 근데 아니 이제 이제 몸이 풀렸어. 몸 풀렸는데. 입이 풀리고. 장난 아닌데 더 빨아먹어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책 보고에서 또 이런 기획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오늘 그거 생각하고 계속 책 보고 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꼭 뭐 코로나 시절이 아니더라도 예. 많은 분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광일 선생님 앞으로도 책 보고에서 많이 모시겠지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 책보고라는 공간을 알게 돼서 향후에 이제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는 여기 달려와서 네.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또 저를 채우는 그런 공간. 그래서 저에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은 역할로 이 공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저희가 많이 즐겨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볼게요. 부족한 게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백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코로나 빨리 끝나면 네. 역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행 작가이자 여행 이야기 대표이시며 역사 작가, 공간 역사 연구소 소장이신 박광일 선생님과 우리 한 학기 동안 역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박광일 선생님 많이 찾아주시고요.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건강하고 건전한 역사 공부 여러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광일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박광일 선생님 모셔다 드리고요. 박용우 원장님 모셔서 정말 일상 속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이분 부하 좀 모신데도 힘들었습니다. 앞에 그 의전차 나가 있는데 다 타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예, 박용우 원장님 모시면서 박광일 선생님이랑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때 그 시절 일상 속 건강 이야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단 딴따단 따다단 딴따란 포브스 선정 문 여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2초 만에 한 번씩 흔드는 남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박용우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완전 눈부셔. 나 라셀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아니 네. 여기 지금 와서 좀 기다리면서 쭉 둘러봤더니 네. 책도 많지만 정말 다양한 제목의 책들을 보면서 예. 정말 세상은 넓고 지식의 바다는 넓은데 네. 나의 지식의 폭은 어디까지일까?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제까지 공부해온 분량이 이 지식의 바다에서는 극히 일부인데 이제 나이 들면서 느껴보니까 내가 전공을 잘 선택했구나. 무슨 말 자랑한 거예요 여기 보고 나서 와 네. 내가 진짜 이만큼 많이 읽었지? 이런 거 다 몰라도 나 이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어. 심지어 의사들 중에도 네. 뭐 가까이 내 친구 중에 안과 의사는 눈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노안을 막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는데 네. 자기가 정작 배가 나온 거는 집어넣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그래도 전공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게 네. 나이 드니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용호 원장님 많은 분들이 아시고 굉장히 귀한 손님이셔서 저희가 특별히 엄청 재작년부터 읍소를 해갖고 좀 나와주시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워낙 유명하시기도 하죠. 박용우 박사님은 강북 삼성병원에 계시고요. 얼굴이 또 굉장히 근사하시니까 홍보실장님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리세드원 비만클리닉 대표 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아니요,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예. 다 정리하고 다시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대학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런. 네, 월급쟁이가 최고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 4, 5년 전 방송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지만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한테는 흔하게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열려 있음, 다양성, 그리고 굉장히 유쾌함, 그리고 유머러스함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고 정확하고 속지 않는 그런 의학 전문 지식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몸짱 의사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몸짱이라지 말고 한때 몸짱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또 과거형이 좀 많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즐기는데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정상에서 살 건가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왔다 나는. 네, 그러니까 식스팩 한번 만들었으면 예. 다시 돌아와야지. 식스팩으로 산다는 건 정상에 올라가서 살아봐야 재미없잖아요. 내려와서 다시 또 일상에 복귀해가지고 살다가 또 건강을 생각해서 한번 등산하는 거고. 아, 그렇구나. 이제 다시는 등산 안 하려고. 식스팩 하는 거는 예. 야,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한때는 바디 프로필 등산을 하기 위해 몸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가 지금은 하산하여서 편안한 일반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네, 그렇습니다. 박용호 원장님. 그러면 그 지금 미에 대한 관점은 그래도 변함은 없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미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그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인의 기준도 계속 바뀌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 키도 뭐 이렇게 날씬하고 훌쩍 컸지만은 얼굴 모습도 우리 어렸을 때랑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작아졌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얼굴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미용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그렇죠. 작게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DNA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우리가 사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미스 유니버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같은 네. 미인 대회에 나온 사람들을 쭉 그 조사를 해봤더니 1900년대, 1920년대, 40년대, 60년대 다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미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다 뚱뚱해요. 그러니까 뚱뚱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뭐랄까, 수많은 그렇죠. 마치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정도 어.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그 미인 대회 사진 보면은 지금 자 삐쩍 말라서 우리가 늘씬하다고 얘기하는 삐쩍 마른 사람들보다는 살이 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인의 기준, 그다음에 예쁜 몸매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지금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 사회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미인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외적인 미, 내적인 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네. 건강한 아름다움이 진정한 미가 아닐까. 건강한 아름다움. 용우 선생님은 몸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해보는 걸로 그렇죠. 또 유명하신데 네네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건강한 미를 위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미라는 거는 여성들이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조그만 군살이 있어도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말로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추구하는 미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한테 물어본 그 건강함은 저는 일단 마음이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해요. 요즘 또 보니까 열심히 금주하시고 계셔가지고. 오늘부터 금주인데 네. 내가 1년 중에 한 달을 술을 끊거든요. 그 기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평생 사랑하는 술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1년 중에 한 달을 아예 술을 끊으면서 간이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워낙 약속이 많으니까 네. 이게 그 연말에는 엄두를 못 내고 아무래도 7월, 8월이 약속이 적잖아요. 그래서 7월이나 8월 되면 이제 한 달 이제 금주 기간을 가져야지 했는데 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놓쳤다가 네. 지금 이제 4단계로 이제 가서 아무래도 저녁 모임이 좀 어려워지니까 잘 됐다.
이 핑계로 한번 한 달 동안 술을 끊자고 시작한 게 오늘인데 공교롭겠다 오늘 자리에 오늘 딱 자리에 나왔네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용호 선생님 그 사람의 인체라는 것이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해서 간을 신생아간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네. 자,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술이 그렇게 해로우면 국가에서 팔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먹어서 없애라는 건가? 다 같이. 더 많이 마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 술이 몸에 나쁜 걸 사람들은 아니까 내가 건강을 챙긴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안 마시는 거지만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이 주는 그러니까 건강 측면이 아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생활 또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술을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잘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술이 몸에 나쁘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술이 더 나쁘겠죠. 네, 네, 그렇죠. 특히 간에서 이제 술이 해독이 되니까 뭐 살이 쪄서 지방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워낙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 뭐 간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몸에서 술이 들어가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쁜 병을 더 나쁘게 만들겠죠. 근데 거꾸로 똑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다면 그러면 내 몸이 그만큼 들어온 그 나쁜 술을 이겨내거나 좀 어느 정도 해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술에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한다 그래도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계속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서는 술을 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권고를 하냐면 하루 술 마셨으면 3일 동안은 휴간일을 두어서 간을 충분히 쉬게 해준 다음에 술을 마셔야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할 사람이면 아예 술을 안 안 마시는 게 제일 낫죠. 마시겠죠. 차라리. 아, 그렇구나. 그 어쨌건 좀 쉬는 시간을 둬야 되는데 간이 한 달 정도면 회복이 되나요? 네. 아.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군요. 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비만 관련된 전문의셨다가 지금은 더 많은 분들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상담하러 오시는 대학병원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에 맞춰서 고민하고 계시는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어요? 고민하시는 건강 관련된? 일단 뭐 다른 분들보다 내가 나의 건강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나이 앞에 숫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5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워낙 오래 태어난 지 오래돼가지고 나이를 잊어버렸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든 여자든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여자들은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나의 청춘은 끝이 났나? 맞아. 30에서 40 넘어가면 이제 나의 젊음 매력은 없어졌나? 40에서 50 넘어가면 이제 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완경이 오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맞아. 더 이상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50에서 60이 오면 드디어 이제는 손주를 봐야 되는 나이가 됐나?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이제 그런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도 뭐 정도의 차이는 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적어도 이제 60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 건강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빈 사망 연령이 90이거든요. 그러면 90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제치하 태어나셔갖고 그 어려운 시기 어렸을 때 못 먹고 그다음에 그 한국 전쟁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겪고 하셨는데 90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100살 넘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 140살 살. 아니 계속 늘어나.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젊은 친구들은 120살까지 살 것 같은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같은 어떤 의료나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생각하면 그 어느 책이었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생물학적 빈부격차가 생길 거라고 예언하신 분이 있거든요. 생물학적 빈부격차. 돈이 있으니까 보청기가 아닌 인공 뭐 인공비 그다음에 뭐 인공 뭐 안구 뭐 심지어는 뭐 인공 심장까지도 내가 돈만 있으면 그렇게 치환을 하면 그냥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갈아 끼워가면서. 그런 시대가 앞으로 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지만 그걸 갈아 끼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 노화를 늦춰가면서 살아야 내가 더 나이 들어도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50대, 60대라는 거예요. 50대, 60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어떤 병이 제일 두려우세요? 그러면 암 그랬는데 네. 요즘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치매. 치매. 그러네요. 치매. 암은 단기간에 결판이 나요. 내가 이기든 뭐 내가 암에 지든 그렇지만 치매는 치매에 걸려서 남은 인생 15년에서 25년을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지만 본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이르면 40대, 늦어도 50대, 60대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딱 내가 앞으로 80세 이후에 한 20년간을 얼마나 건강하게 살 거냐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딱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책에 있는 얘기를 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해줬다면 네네. 지금은 내가 고민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훨씬 와닿겠죠. 맞아요. 이 공부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 신뢰가 좀 많이 가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에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 또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그럼 건강한 박용호 선생님만큼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십니까? 자,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참 뭐 앞서서 뭐 역사나 이런 거는 책으로 만나야 되지만 네. 건강은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건강 서적이라는 것이 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전제는 맞죠. 그렇지만 달리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 있는 사람이 달리기 하면 관절이 더 나빠질 나빠지죠. 거고 수영이 관절에 부담이 없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조금 그 뼈를 좀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 뼈에 자극이 가는 운동이 되는데 수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강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한테 맞는 건강 지식을 찾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각종 건강 지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홍수처럼. 네, 그럼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지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게 책만으로 가능할까? 저도 책을 많이 냈지만 네. 그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제 하루 세 끼를 먹느냐부터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하루 두 끼가 중요하냐 세 끼가 중요하냐보다는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영양소 공급 받는 거 어떻게 누가 얘기해 줘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지금 단백질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단백질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오래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지금 노쇠하단 말이에요. 노쇠라는 게 뭐예요? 근육이 없어서 기운이 없는 거거든. 왜 근육이 없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못 하는 거예요. 왜? 씹는 기능도 떨어져 있지, 소화 기능도 약하지. 근데 우리가 흔히 단백질 그러면 연상되는 게 고기, 네. 뭐 그러니까 뭔가 좀 질기고 즐거운 소화 안 기분에서, 되고. 그럼 어르신들이 주로 특히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드세요? 밥 국이나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나물 반찬으로 대충 드잖아요. 거기에 단백질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 나중에 근육이 빠르게 손실이 돼가지고 근감소증으로 고생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분은 두 끼 세 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가 있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매 끼니 뭐 두부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단백질 반찬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이제 간헐적 단식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제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책을 낸 이유도 네. 이게 현대인의 건강에서 필요하다라는 판단,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책을 냈단 말이에요. 네. 현대인들뿐 아니라 인간이 24시간이라는 어떤 생체 리듬, 그러니까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은 동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이 계속 일정한 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와 함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니까 그렇죠. 낮 시간 동안에는 활동하고 음식을 찾아 먹고 밤에는 휴식과 수면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모드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렇게 밤에도 빛이 휘황찬란해졌고 낮밤이 구별이 안 되고 밤늦게도 음식이 들어오고 맞아. 요즘 맨날 시켜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음. 그때부터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 그러면 다시 그 건강한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을 찾으려면 밤 시간에는 안 먹고 낮 시간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낮밤을 우리 몸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빛이 들어오면 낮이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등이 없을 때는 이렇게 햇빛이 있고 밝을 땐 먹었고 어두우면 동굴 속에 들어서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서도 하나고. 휘황찬란해. 그러면 내 몸은 그때도 낮인 거야.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내 등을 어둡게 하고 가급적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TV나 모니터나 뭐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 몸이 이제 멜라토닌도 분비가 되고 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여 숙면을 취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은 자명정 소리에 깨지만 어쨌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으로 이제 아침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낮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적어도 12시간이라는 어떤 그 수면과 휴식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그러면 내가 저녁을 7시에 먹었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날 7시에 아침을 먹어야 12시간 동안 음식이 안 들어온 거잖아. 그러네요. 네. 예. 이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본이거든. 근데 현대인들은 7시에 저녁 끝나고 TV 보다가 이제 아이들 뭐 학교 갔다 오고 뭐 학원 갔다 오면 냉장고에 재워놨던 수박을 꺼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달달한 수박을 먹으면서 당을 쫙 올려놔. 맞아. 그리고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애들 깨워가지고 야 아침 먹고 가야지, 아침을 챙겨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저 TV에 나온 박사님들이 얘기하더라. 그리고 아침 6시 7시부터 아침을 먹여. 그러면 12시간 공복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전제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다 무시한 채 아침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6시에 딱 저녁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들은 아침을 7, 8시에 먹는 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그렇구나. 근데 7시에 저녁을 먹고 심지어 술자리까지 이어져 갖고 8시, 9시, 10시까지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을 먹는 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야, 먹는 또 게 먹어. 건강해질까? 제가 너무 숟가락 얹어서 가려고 했네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게 보니까 그런 얘기 7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났다가 저녁 7시에 먹고 12시간 공복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막 공복에 이거 꼭 드셔야 하는데 공복이 없어서 약을 못 먹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일단은 식단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아버님 식단을 또 보고 내 식단을 보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좀 채워줘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서클에, 자연 서클에 맞게 나의 몸도 한번 맞춰봐야겠다. 그리고 공복이 있어야겠네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걸 쫓아가서 될 게 아니었었어요. 이 습관은 얼마 정도 한 뭐 2주, 3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습관이 배기고 그때부터 좀 좋아지거나 이런 것도 좀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좀 있어야 뭘 좀 믿고 습관을 가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바뀌어야 되는데 내 몸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이 바뀐 환경에 또다시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3주예요. 3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폭염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도
밤에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 어제는 밤에도 뭐 29도, 30도였잖아요. 네. 이제 이게 3년 전이었나? 그때 폭염이 거의 한 2, 3주 지속이 됐다가 그러니까 밤에도 30도가 넘는 기온이었다가 28도로 떨어지니까 신문 기사로 드디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게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25도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수면을 그러니까 딥슬립, 그러니까 깊이 있는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아. 근데 우리가 폭염을 겪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해버려 가지고 28도만 돼도 선선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철을 겪고 봄이 됐을 때 10도만 넘어가도 따뜻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아마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추울 걸.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벌써 이런 바뀐 환경에 적응한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는 30도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영하 10도고 또 내일은 20도고 모레는 또 뭐 0도고. 그러니까 날씨가 들쑥날쑥 일정치 않게 바뀐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겠어요? 적응 못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야지, 그리고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건강 생활 습관을 해야지 해서 오늘 운동하고 좋아하던 빵도 안 먹었어. 네. 내일 되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먹어, 막 먹어. 다시 먹기 시작하고 또 어저께 운동하니까 온몸이 또 막 쑤시고 근육통이야. 네. 아유, 운동 내일부터 해야지. 또 안 해. 그렇게 하면 내 몸이 바뀌겠냐고. 알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진짜 이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들쭉날쭉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네. 지금 한 달 동안 술을 끊는 이유가 물론 이론적으로 하루 술 먹고 3일 쉬고 하루 먹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러느니 차라리 한 달 동안 푹 쉬어주는 게 내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거에서도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렇군요. 지금은 내가 1년에 한 달이지만 내가 더 나이 들고 내가 지금보다 건강하지 않다면 그것이 1년에 2달이 될 수도 있고 뭐 3개월에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나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술을 끊는 이유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한 지금의 내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미리 끊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나의 뭔가 얘기를 하고 내가 먹는 거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건 약도 소용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먹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기회를 주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고 국민 주치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것만은 꼭 지켜라. 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어디 지금 뭐 철학책에서 나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해서는 진짜 귀하고 좋은 것만 집어넣어야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그냥 뭐 어떤 뭐 이렇게 TV나 또는 잡지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뭔가 근사한 사진이라는 게 맞아, 나오면 맞아.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맞아, 맞아. 이 사람은 뭐 저렇게 좋은 몸매를 갖고 있는데 나는 뭐야? 아니 나는 나대로 사랑스럽다니까요. 차라리 나온 배도 사랑하세요. 좋은 말이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를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해야 그게 바뀌는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쫓아가서 나도 뭐 무슨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봐야지 또는 뭐 식스팩을 만들어봐야지 물론 그런 목표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기본 전제가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해서 뭘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왜 그 이상형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하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박용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배 나온 나라도 이렇게 통통한 나라도 사랑해줘라. 그리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조금씩 바꾸자라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면 또 우리 원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뭐 이제 TV 방송은 뭐 좀 한 프로그램에 나가고는 있지만 네. 일단 뭐 그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할 생각이고 예. 이제 뭐 유튜브에 대한 유혹은 뭐 지금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얼리 어댑터로서 늦게 시작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걸 해보자. 요즘 이제 뭐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네. 내가 건강 지식, 건강 정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책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 그리고 질병 사회 만들어진 질병이라는 책 저희가 그 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으로 선생님들 더 많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너무 좋아요. 박용우 원장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정말 진짜 국민 건강 주치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우리 건강 챙기도록 해요. 용우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불러주셔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박용우 원장님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박용우 원장님 보내드리고 마무리 멘트를 좀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서울 책 보고 서울 도서관 TV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방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오프닝 퀴즈.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더 적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우주인이 쓴 요 책. 딸들에게 쓴 편지가 엮여있는 이 책. 하나님 왕왕하에게라고 얘기했었던 그 책.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이 제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퀴즈를 드렸습니다. 정답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였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이 아닌 댓글창에 메일 주소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트의 낯선 일상을 찾아 틈만 나면 걸었다. 그리고 리모의 혼자 천천히 북유럽. 이 책 읽으실 분이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이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곳에서 그리고 예전 선비들은 우리는 세족이라고 알고 있지만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있는 탁족을 많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집에서 수돗물이라도 틀어놓고 탁족하시면서 아팠던 것들, 속상했었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조금 흘려보내는 그런 여유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도서관 TV 서울 책 보고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8월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만나요. 안녕.